버렸던 쓰레기로 아프게 되었다는 걸 알고 사람들은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어.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 반갑고요. 지금부터 2021년 노원구 지역사회 혁신계획 지원사업 푸른이 토크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푸른 음악인, 그리고 두 번째는 푸른 미술인, 오늘 세 번째는 푸른 활동인 이렇게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진행은 우리 이현주 선생님께서 김향희 중랑천 환경센터 국장님을 모시고 귀한 시간, 좋은 대화 많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 뜨겁게 환영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소리마당 노원문화재단의 문학들이 이어집니다. 이런 자리에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특히 또 김영희 선생님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랑천 환경센터의 사무국장 김양희입니다. 오늘 재미있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진지하게 한번 나눠볼게요. 네, 잘 들어주세요. 네. 오늘 저희 김영희 선생님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우선 김영희 선생님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수달. 우리 중랑천은 수달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수달과의 인연 또 에피소드 있으면 그 이야기 해주시면서 이야기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 저를 만나면 다 수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수달과 그렇게 친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사실 이제 사실 이제 수달은 제가 이제 작년 겨울에 우연히 한강에 수달이 다시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2016년 겨울에 이제 한강에서 발견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수달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이제 작년 가을 우연히 이제 수달이 영상에 찍히게 되면서 이제 수달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중랑천이 없는 거예요. 그 다른 서울의 고덕천, 성내천, 심지어는 지방의 다른 하천에서도 다들 이제 수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중랑천은 수달이 나타나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다른 하천이 정말 수달이 나올 수 있는 곳인지 이제 자세히 쳐다봤죠, 사진을. 근데 중랑천은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인데 왜 중랑천에 수달이 없다고 저렇게 장담을 하시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달을 한번 중랑천에서 한번 발견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작년 겨울부터 중랑천에 그 수달을 찾아가는 수달 언니들이 조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수달 언니들하고 재미나게 수달 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중랑천을 자주 다니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운동하러도 다니고 자전거도 타는데 수달이 있는 곳 혹은 저희 아이들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이런 힌트가 될 만한 곳이 있을까요? 사실 중랑천은 수달이 살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주 걷는 곳하고 하천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예. 그리고 그 사이에 공간이 바로 하천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죠. 사람은 물을 좋아하잖아요. 물을 왠지 쳐다보면 마음도 가라앉고, 그렇죠. 더 많이 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물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은 그곳이 자기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가 생활하는 걸 다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물속에 사는 친구들은 자기가 간혹은 숨어서 지내기도 하고, 간혹은 짝짓기도 하고, 간혹은 잠도 자고, 간혹은 먹이 생활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노출이 되니까 사실 중랑천은 그런 부분에서 수달이 살기에는 좀 어려운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단 아이들과 수달을 좀 보고 싶은 포인트 지점은 물이 좀 많이 쏟아지는 거.
물이 좀 깊이가 있는 곳, 그 다음 가장자리에 버드나무나 갈대나 뭐 이런 곳이 있는 곳.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큰 돌이나 작은 돌이 이렇게 쭉 하천 가장자리에서 약간 돌이 가장자리에서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수달은 자기 영역을 표시를 하는데 꼭 하천에 있는 바위 위에 배설을 해요. 그래서 튀어나온 돌 위에 내 영역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곳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하천을 쭉 돌다가 바위가 하나 물 가장자리에서 바깥쪽으로 튀어나왔다. 그러면 거기 수달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수달이 좋아하는 시간은 7시부터 9시 반. 그때 하천을 걸어서 물에서 뭔가 V자를 그으면서 쫙 뭔가 큰 파동이 있다. 그러면 수달일 가능성이 거의 90%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애 선생님께 저희가 뭐 늘 많이 들으시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도 또 늘 궁금하니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영애에게 푸른이란? 저에게 푸른이란 생명, 살림이다. 그러면 한마디로 푸른이는 뭐뭐이다라고 질문을 같이 해주셨었는데 그럼 그 질문을 좀 약간 풀이해 주신다면 어떤 뜻일지. 푸른이는 생명, 살림이다. 이 말은 살린다는 말은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생명, 살림, 살이를 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할 때 어떤 살림, 살이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조금 해야 돼요. 내가 타생물과 같이 함께하는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지, 그죠? 항상 저한테 그게 퀘스천 마크거든요. 나만 편리하게 살고 있는 건지, 이 도시라는 공간에서 인간만이 편리하게 살고 있는 건지, 내 살림살이가 어떠했는지.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제 내년에 국회의원님도 다시 뽑고, 뭐 지방선거, 내년 대통령이죠. 대통령도 뽑고, 지방선거도 있고 하지만, 저는 사실 그분들께 한 가지 딱 묻고 싶어요. 어떤 살림살이를 살고 싶으신가요? 생명을 살리는 살림살이를 하고 싶은 분에게 저는 지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함께 사는, 공존하는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그러니까 경제 발전도 좋아요. 물론 그것도 같이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군가를 파괴해서 뭔가를 세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데 그 밑바탕이 굉장히 선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 그래서 그런 가치를 좀 가지신 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네, 저도 사무국장님 말씀에 따라서 오늘부터는 공약을 볼 때 함께 살림살이를 하실 만한 분들에 대한 공약을 좀 보면서 다른 분들 좀 봤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넘어갈게요. 다양한 푸른이 활동을 해오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 혹은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활동이 이런 것이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뭐 활동 관련한 영상이나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하니까 저는 매일 적거든요. 환경운동은. 기억에 남는 매일 짓는 일밖에 한 적이 없어서. 그렇지만 이제 저는 사실은 환경운동 그 뒤 다음 질문하고 좀 연결이 되지만 제가 처음에 환경운동에 뛰어든 건 사실은 너무 몰랐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직장을 그만두고 아파트 앞에 산에 갔는데 모르는 풀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근데 제가 소나무 외에는 아는 나무가 없었어요. 무지함.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알아가다가 자연이 굉장히 소중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는 곳에 산을 없애고 골프장을 짓겠다 하는 이제 도시계획이 나온 거죠. 그래서 힘이 없는 여자들이 모였죠. 우리 절대 안 된다. 골프장 건설은 절대 안 된다. 우리 이 산을 지키자.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지역사회에서 운동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골프장이 들어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 아름다웠고 멋진 자연을 좀 선물해주면 안 될까? 우리 자연을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친구들을 모아서 자연학교도 열고 몇 사람들이 이제
우리 지역을 살리는 살림 운동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아직도 그때 그 열정과 내가 최선을 다했던 그리고 나와 동참했던 그 이웃들이 지금도 굉장히 감사하고요. 지금은 제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큰 밑바탕이 되었어요. 네, 아까 사무장님도 수다리 때도 언니들이 함께 해주셨고, 이번에 골프장도 그렇고, 주변에 파워가 굉장히 있으신 센 언니분들? 저는 센 언니분들이 이런 어떤 뭐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들이 아니라 정말 실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센 언니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또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지금 아이 둘 키우고 있는데 사실 미혼 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자연이나 지금 주어진 게 그냥 제 세대에서 소비하고 많은 것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들을 낳고 키우다 보니까 잘 보존해줘야 되는 것 그런 생각이 좀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자님 지금 말씀하셨던 거에 되게 동감이 많이 가고 이 뒤에 질문도 같이 이제 대답을 해주셨지만 그런 이유로 이제 푸른이가 되셨는데 앞으로 푸른이를 더 오래오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또 주목을 하고 싶다 혹은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펼쳐보고 싶다 하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하천 쪽 강 운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직장을 좀 그만두고 다시 운동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했던 게 중랑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중랑천 사람들이 사목장으로 있으면서 하천 운동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하천 운동이 왜 이렇게 소외되었을까? 환경 운동 중에서도 특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각인시키고 싶었는데 제 이제 바람은 제가 이제 중랑천 환경센터의 사무국장이기도 하지만 하천을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의문을 저는 던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천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국가가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가 나기 때문에 하천, 구불구불하는 하천이 일직선으로 마치 고속도로처럼 만들어줘도 누구 하나 이거에 저항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천에 대해서, 하천이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겠다. 사실은 제가 좀 더 한 10년 뒤에는 보람 있는 일 하나를 남기고 싶다면 꼭 하나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지금 기후변화나 기후위기 굉장히 말 많이 하지만 하천에 가만히 가보면 땅을 밟을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데 땅이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이 전부 다 뭐로 덮였냐면 아스팔트로 덮였어요. 전 자전거 도로도 좋아요. 1분 내면 되거든요. 근데 모든 하천에 있는 도로가 전부 다 포장길이에요. 그래서 제 꿈은 노원에 있는 이 지역의 중랑천만이라도 비가 오면 비를 머금는 땅, 사람들이 흙을 밟을 수 있는 땅, 그 땅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중랑천 이렇게 쭉 걷다 보면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있는데 적어도 인도만큼은 나는 저 포장도를 좀 걷어내주고 싶다. 그래서 빗물이 스며들고 그래서 빗물을 저장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천의 그 촉촉한 땅도 느끼게 해주고 싶고 때로는 그래서 살아있는 땅을 좀 밟게 하고 싶다. 이게 제 큰 바람이고요. 앞으로 제가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항상 사람들에게 저는 일단 1km만 시작 한번 해보자, 걷어내보자, 저 포장도로를. 저 그렇게 말하고 싶고요. 사실 우리 오순도 구청장님 만나면 꼭 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아직. 근데 왜냐하면 이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시민 의식의 성장 속도만큼 그들의 의식도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사실 저 밑바닥에서 우리가 이런 거에 동의해주는 시민들이 훨씬 많으면 어쩌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캠페인 활동 굉장히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현장의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하천은 우리가 즐기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생물이 사랑하는 공간이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실제로 제가 하천에서 만나 뵙는 분들은 수달이 정말 살아요? 또는 뭐 사기 정말 살아요? 표범장님이 진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 중랑천에 진짜로
제첩이 나온다고 하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다슬기, 제첩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좋은 하천을 같이 공유하는, 그들과 함께 사는 중랑천을 만드는 게 제 꿈이고, 제가 이제 인생의 마무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중랑천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의 큰 꿈이고 다짐입니다. 저희가 뭔가 걷기를 한다거나 이런 자전거를 탈 때 아마 돌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불편하거나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길들이 깔리고 혹은 통행 방향? 뭐 어떻게 보면 사람 위주의 그런 관점에서 길들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사목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 정말 다 이렇게 편협하고 혹은 너무 사람 중심, 인간 중심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일반 땅을 밟아보는 적이 별로 없고 요즘은 놀이터도 다 아스팔트를 다 깔아놓잖아요. 우레탄이나 이런 것들로.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진짜 쉽게 흙을 만나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천도 저희가 그래도 자주 가는 곳이 징검다리인 곳. 그래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고 가장 가까이 즐길 수 있는 곳인데 그러면서도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가 수다를 보면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들의 삶을 조금 보장해주면서 살짝 인사하고 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오승록 부천장님 또 만나뵈면 같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민의식이 조금 더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렇게 환경운동 이러면 뭔가 큰 일일 것 같고 실제 저희가 뭘 할 수 있을까? 실천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자주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재활용할 때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하지만 작은 실천에 보태서 좀 더 뭐 어떤 것이 좋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 생활인들이 표현이가 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혹은 생활 속에서 환경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면 추천 몇 가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환경운동을 하면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강의도 하고 이럴 때 30대 이제 초반에 열심히 환경운동하면서 강의를 다녔는데 강의를 다니다가 어느 날 한 질문자가 저한테 질문을 한 게 왜 환경운동을 아무도 하죠? 사실 정말 제가 아무랬거든요. 네.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밖에 못 살아? 인간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희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희망이 없는 이야기를 내가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잠시 좀 덮었었어요, 환경운동을. 그리고 나서 이제 자연에 좀 더, 훨씬 더 우리 생태 쪽에 더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되었다가 다시 생태를 하고 보니 내가 왜 이 나무와 풀과 곤충과 동물의 이름을 아는 게 도대체 뭔 의미인가? 또 사람들한테 재미있게 전달해주면 이거 원래 내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건 이거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제 환경운동을 다시 이제 내려놨던 걸 들었을 때 저 스스로에게 한 가지 다짐한 게 있어요. 이기는 싸움을 한번 해보자. 요즘에는 저는 저 스스로가 지는 싸움을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환경운동은 지는 싸움이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죠. 일반인들이 어떻게 했었을 때 환경운동에 관심을 좀 가질까? 근데 환경은 어려운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최근에 이제 착한 소비는 없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실은 개인의 문제로 전혀 해결되지 않는 걸 정부가 개인에게 책임을 돌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개인의 행동으로 뭔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2000년대 초반의 환경운동의 모습이었다면 지금 2020년대의 환경운동은 이제 좀 뭔가 안 것 같아요. 개인의 노력으로는 되어지는 것들이 거의 없다. 근데 개인은 목소리를 낼 수는 있어요. 우리는 뭘 통해서? 소비를 통해서. 예전에는 소비를 저는 나쁘다고 소비를 줄이는 건 근데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소비를 줄인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소비를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선택할 때 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소비를 적게 하자는 말보다는 적합한 소비 행동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1,000원에
뭔가 물건을 살 때 그 1,000원의 내면을 조금 들여다보는 습관만 들이면 돼요. 저 기업이 어떤 기업이었는지. 그렇죠? 인권과 생명권을 무시하는 기업이라면 난 그쪽은 사지 않겠어. 우리가 이렇게 많이 넘치는 인터넷 정보가 많이 넘치는 사회에서 그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많은 정보에서 나는 착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생각하는 소비, 그래서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힘을 발휘한다고 봐요. 그래서 숨지 말고 우리 목소리 내자. 왜냐하면 우리 불편한 건 많이 목소리 내잖아요. 그렇지만 이거 바꿔주세요라고 우리 목소리 낼 수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그 여름만 되면 제가 이제 원래 수돗물 끓여서 먹는데 여름에는 이제 너무 물을 자주 끓여 먹어서 제가 삼다수를 조금 사서 먹어요. 페트병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가슴 아픈 와중에 삼다수 병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 비닐 라벨이 없어졌어요. 네, 맞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더 많이 목소리 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수줍음 타지 말기. 네. 열심히 목소리를 키워서 좀 더 많이 얘기하기. 우리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뭐 그레타 툰베리도 외국의 사례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지만 그 소녀가 던진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미래 세대가 쓸 자원을 왜 당신들이 끌어다 쓰면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만을 위한 사랑에서 내 자신을 포함한 모두의 세대에 대한 사랑으로 엄마의 모성애들이, 아빠의 모성애들이 발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아이가 행복하려면요, 사실은 내 주변이 행복해야 돼요. 내 주변이 불행하면 내 아이 행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을 새 가슴으로 하지 말고 넓은 바다의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 주부들 혹은 또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아마 세대가 주부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주부들이 조금 더 착한 소비, 그 다음에 현명한 소비, 잘 알고 말하는 어떤 이런 자기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엄마들이 이렇게 소비를 할 때 또 아이들도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배운 그대로 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가서 그런 소비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소비를 같이 할 수 있는 이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언니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까 저희 10가지 관련된 링크를 아마 공유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에 관련된 영상 10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툰베리 영상하고 그다음에 홍수연 영상을 볼 건데요. 저희 영상을 보고 토크를 더 진행할까요? 네, 그러면 영상 보시고 토크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후위기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가장 결정적이었던 이유는 가장 가까이 기록한 다큐멘터리와 그레타 툰베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페트병은 투명한 그 몸통을 재활용하는 거거든요. 말이라든지 라벨은 페트병 재활용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물질이에요. 색깔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페트병 재생 원리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페트병 걸릴 때의 최선은 마개 떼고 라벨 떼고 세척해서 투명한 페트병만 배출하는 게 최선이고, 여기에서 마개를 따로 모아서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차선은 페트병을 라벨 벗기고 발로 밟고 마개를 다시 닫아서 배출하는 게 이제 차선입니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을 2005년 1월 1일부터 시작했거든요. 시작을 할 때 가축이 먹을 수 없으면 일반 쓰레기, 가축이 먹을 수 있는 것들만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분류를 한 거죠. 실제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의 사료 거의 쓰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류 기준을 제공해줘야 시민들이 지킬 수가 있어요. 음식물 소비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음식물 쓰레기 대신에 누가 봐도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 비닐이에요, 비닐.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한 업체에서 제일 골머리를 앓는 것은 달걀 껍질이 아니라 비닐이거든요. 비닐을 제발 집어넣지 마세요. 돌멩이는 왜 집어넣으세요? 식칼은 왜 집어넣나요? 그죠?
네, 저희 10여 분 정도 되는 영상 두 편 보고 왔는데요. 하나는 그레타 툰베리 양 활동가이면서 소녀였던 그 툰베리 양 영상 봤고요. 그다음에 홍수연 소장님, 쓰레기 소장님이라고 별명을 갖고 있다는 우리 홍수연 소장님 영상 보고 왔는데요. 각각 영상 추천해주신 아마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레타 양은 워낙에 또 유명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는 좀 본받고 싶은 혹은 어떻게 아이가 저렇게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소녀 활동가신데 이 한편 한편 추천해주신 내용과 그 다음에 어떤 저희가 이 영상들을 보고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가지면 좋을까라는 생각 이런 점들 한 편씩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보실까요? 네. 사실 그레타 툰베리 영상을 제안을 할까 하지 말까 너무 유명하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영상 보면서 제 가슴에 울리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어깨가 무겁다. 그 한마디가 잔잔하게 저한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저 여린 15세의 소녀에게 그 무거운 짐을 우리 모두가 주었을까? 그 한마디가 너무 가슴이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무거움을 준다는 사실마저도 모르고 소비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 15세의 소녀가 느꼈을 그 기후위기로부터의 급박함, 이것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레타 툰베리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왜 그 어린 소녀가 누구보다도 더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그건 무엇이었을까? 우리한테는 그런 민감과 예민함이 없는 것인가? 사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무거움을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레타 툰베리의 영상을 하나 했고, 하나는 제가 이제 올 초에 손수연 스님의 책을 하나 읽었었는데 영상을 보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명쾌하고. 그런데 이제 사실 쓰레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소비 않은 만큼 그만큼 이제 쓰레기가 배출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쓰레기 섬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 버릴 때는 생각 안 하죠. 저희 아파트는 화요일날 분리배출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근데 버리는 그 안에 나의 쓰레기도 있는데 저도 보면 나는 쓰레기 배출을 최소한을 하고 싶은데 근데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이 작은 통 하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쓰레기 문제에 대한 고민은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해야 한다. 이제는 버릴 곳이 없어서 우리 몸에 비축하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위험성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기후위기와 함께 저도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생각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분리배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문이나 기타 광고지들이 이렇게 오면 그 분리배출 아니야. 일반 쓰레기를 버려야 해. 근데 저희 남편은 차곡차곡 쌓아서 이제 상자와 함께 신문지와 함께 종이 광고지 같은 걸 다 모으는 거예요. 아니야라고 얘기해도 근데 그쪽에 내놓고 싶은 마음인 거죠. 네, 그리고 작은 약상자 이런 플라스틱 약상자도 작은 거 분리배출이 안 돼요. 그런 거는 근데 제가 분리배출이 안 된다고 하면서 쓰레기 종량제에 넣는 순간 드는 마음이 뭔 줄 아세요? 환경운동에 사실은 확 불을 지르는 사건이 뭐였냐면 쓰레기 소각장 문제였어요. 사실은 중랑천에도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요, 근처에. 이런 플라스틱이나 이 재활용이 안 된 이 많은 것들이 종량제, 홍수열 박사님이 이제 강의를 들으면 대부분이 우리가 재활용, 분리배출을 했던 것들이 사실은 일반 종량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종량제에 들어가고 난 다음은 소각인 거예요. 그럼 소각했을 때 나오는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 태워서 나쁜 그 기체들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저희가 다 마시게 되고 다시 다 이 지구 안에서 계속 떠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답이 없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영상 촬영 전에 제로 웨이스트 상점 같은 경우도 얘기하지만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문제이고, 사실은 제가 오늘은 우리 센터 앞에 그게 힐링 냉장고가 복지 차원에서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워낙 코로나 재난 안전 대책 이제 이런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힐링 냉장고의 생수들이 제공되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건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한 번만 더 고민했더라면, 나는 저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생수를 힐링 냉장고에 넣는 게 아니라 나 같으면 차라리 정수기를 차라리 설치하는 게 나았을 텐데, 요즘에 텀블러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 텀블러에 이렇게 받아서 쓰는 시스템이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거니라는 생각도 좀 들고, 힐링 냉장고도 좋지만 차라리 정수기였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도 좀 하고, 물론 불가한 장소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복지나 뭔가를 할 때 한 번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이런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리고 사람들이 부탁하고 싶어요. 힐링 냉장고에 이렇게 페트병 많이 가져가죠. 많이 버려요. 주변에 그냥 버리시는 분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대학생들, 진짜 학생들도 여름에 한철에 제일 많은 쓰레기가 뭔지 아세요? 음료수 쓰레기이기도 하고, 아이스크림 겉봉지, 비닐봉지, 그리고 스티로폼, 그리고 장수 막걸리병. 한철에 홍수가 나면 그 장수 막걸리에 초록색 병이 떠밀려서 둥둥둥둥 떠요. 왜 제 눈에 그렇게 많이 띄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모르겠어요. 오늘은 수달의 흔적을 이제 찾는 활동을 해서 이제 물속에 들어갔어요. 아침에 우리 저희 센터의 선생님들하고 수달 언니들하고 그랬는데, 세상에 그 깊은 곳에 장화를 신어서 들어올 수 있는 돌 위에 담배 꽁초가 2개가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거기서 들어가서까지 담배를 그 자리에 놔야만 했을까? 거기까지 들어가서 피셨을까? 꼭 흔적을 남기셔야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쓰레기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2가지 영상 제안했습니다. 많이 길었네요. 저는 이제 그레타 양 영상 보면서 각국의 활동가분들이나 이제 정치인분들한테 어린아이처럼 철없이 행동하지 말고 실천해라라는 그 말을 하는 게 저는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철없는 소녀일지도 모를 그녀가 정치인들한테 그렇게 일침을 가하는 게 사실 좀 부끄럽기도 했지만 속이 좀 시원한 그런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았고요. 또 우리 소장님이 여러 가지 예시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살림을 하면서도 가장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아파트라서 그나마도 재활용이나 분리수거가 가능한 편이긴 한데, 일반 주택분들이나 말씀하셨듯이 길가에 쓰레기들이 요즘 너무 많이 넘쳐나거든요. 더우니까 드셨던 음료수며 아이스크림이며 이런 것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과연 누가 책임지고 분리수거를 할 것이며 분리수거는 잘 될 것이며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 영상 보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문제와 또 내가 실천하지 못한다면 말씀하셨듯이 생산자가 어느 정도는 좀 자각하고 실천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2가지 영상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추천해 주셨던 영상이 있는데 한 번씩 꼭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게 벌써 마지막 지원이 됐어요. 부장님. 왜 다들 프린이가 되어야 할까? 우리 모두가 스스로가 왜 프린이가 되어야 할까?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토크는 마칠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푸른이가 되어야 할까? 근데 저는 모두 다를 희망하지도 않고요. 그럴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전체 지구인의 10%만 푸른이가 되어줘도 지금과는 훨씬 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제가 이제 덧붙여서 말하면 노원의 민낯,
어디 가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몇 년 전에 미세먼지 이제 캠페인을 나갔다가 이른 아침 7시에 제가 이제 노원구에 정말 요지인 롯데백화점 네. 주변을 갔어요. 롯데백화점 뒷부분에 어마어마한 쓰레기, 네. 어마어마한 담배 쓰레기. 야, 이게 이 휘황찬란한 롯데백화점 겉은 너무 좋은데 그 주변에 버리는 쓰레기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버리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적합한 장소에 버리라. 그러면 내가 한 번만 적합한 장소에 버려주면 그 다음에 문제가 부산되지 않잖아요. 제가 왜 길거리에 담배 쓰레기를 얘기를 하냐면, 담배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담배 쓰레기 자체도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근데 비가 내려요. 그러면 그 빗물이 도로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최종으로 하천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천 안에 상당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버린다고 게 곧바로 쓰레기통에 집어 들어가지 않으면 비나 또는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물이 흐르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천 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 담배 쓰레기 줍는 그런 활동만 꾸준히 하시는 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릴게요. 푸르니가 노원에 10%만 생겨도 노원은 훨씬 더 맑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푸르니가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쓰레기를 적절한 장소에 버리기만 해도 저는 푸르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푸르니 활동에 좀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영상도 보고 또 사무국장님의 푸르니가 됐던 배경과 또 여태까지 활동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 들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자가 착한 소비를 하고 또 각자가 자기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는 소비자가 되면 그 다음에 생산자도 또 착한 생산자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점차 저희는 또 기환경이나 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숨을 한 텀 쉬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저희 10% 노원구민의 10% 푸르니가 될 수 있는 활동 꾸준히 해볼 수 있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희 사무국장님하고 이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환경시위 낭독 시간인데요. 노원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던 김바다 선생님이 자작시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연작시인데요. 조금 길어요. 네, 들어보세요. 악마의 눈물, 김바다. 미국의 석유 재벌 록펠러는 자신을 재벌로 만들어준 석유를 악마의 눈물이라고 했어. 록펠러는 왜 석유를 악마의 눈물이라고 했을까? 악마가 울긴 울까? 진짜 눈물을 흘릴까? 석유는 힘이 세지. 석유 100ml로 전기 1kW를 만들고 전기 1kW는 작은 자동차를 에펠탑 꼭대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지. 석유는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지. 자동차가 지구 구석구석까지 달리게 하지. 비행기가 하늘을 날게 하지. 배가 이 바다 저 바다로 다니게 하지. 사람들이 석유를 좋아하네. 석유가 최고라네. 석유는 돈이야. 석유는 검은 황금이야. 석유가 필요해 하면서 석유를 애타게 찾아다니네. 땅속에서 잠자는 석유를 깨우네. 석유를 불러내네.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공격했어. 이라크에 있는 석유가 탐나서 전쟁 일으켰다는 걸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 이라크 국민들이 폭탄에 맞고 총에 맞아 죽어갔어. 왜 죽는지도 모른 채 죽어갔어. 석유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뿐인데 눈에서 눈물 마를 날이 없네.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과 크레인선이 부딪히는 사고가 났어. 시커먼 석유가 유조선을 뛰쳐나와 바다 위를 까맣게 덮었어.
시커먼 석유들 넘실넘실 파도 타고 이 섬에도 출렁 저 섬에도 출렁 해수욕장 모래밭에도 들락날락 양식장에도 넙죽넙죽 들어갔어. 바닷가 모래, 자갈, 바위, 새조개, 개, 물고기들 얼떨결에 석유로 목욕했어. 죽음의 옷 입고 말았어. 바다가 순식간에 죽어갔어. 바다의 생물들이 울면서 죽어가고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던 어민들이 울고 바다 놀이터를 잃은 아이들이 울고 바닷가 석유를 닦아내던 사람들이 울고 유조선이 바다에 떠다니며 쉴 새 없이 석유를 실어 나르네. 땅에서는 석유를 태우고 또 태우고 석유 태울 때 나온 가스가 하늘로 올라가 지구를 감싸네. 지구에 가스 감옥 만들었네. 지구가 답답해서 기침하자 지구에 태풍이 부네. 지구가 더워 삐질삐질 땀 흘리자 지구 곳곳이 홍수가 져 물에 잠기네. 태풍과 홍수로 살 곳을 잃은 이재민들이 울고 또 우네. 록펠러가 왜 석유를 악마의 눈물이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 악마는 울지 않지. 눈물 흘리지 않지. 사람을 울게 하지. 사람이 눈물 흘리게 하지. 석유도 울지 않지. 눈물 흘리지 않지. 사람을 울게 하지. 사람이 눈물 흘리게 하지. 네, 이상인데요. 악마는 디테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 어떤 문제점은 세부사항, 깊은 어느 감춰진 곳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원래 신앙송은 이렇게 설명이 필요치 않아요. 그냥 낭송만 하면 끝인데 오늘은 특별히 또 환경이라는 주제를 갖고 낭독한 거라서 조금만 얘기를 더 한다면 또 김바다 선생님의 그 작가의 엄선한 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시를 지금 들어보셨듯이 석유라는 가장 필수적인 것에 또 가장 큰 문제점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조금 더 환경을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시를 통해서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를 보신 분하고 오늘 신앙송 하신 분한테 이 선물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책 2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오늘부터 조금씩 제로 웨이스트라는 책하고 한 개는 예쁜 쓰레기의 진심입니다. 이 2개를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노래는 아야바다라는 노래인데 그냥 이 자리에서 적석으로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아주 쉬운 노래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들어가 보고 그 다음 같이 불러보고 이러면 되는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 가락이 우리가 요요요야 많이 하던 그 노래 가락이니까 다 아는 음률입니다. 그래서 일단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거부가 왜 울고 있니? 코가 아파요. 무슨 일이니? 플라스틱 발대가 너무 아파요. 노래 쉽죠? 그래서 중간에 요요요면 곡자대가 다른 거 하나 조금 더 넣어서 그것도 2개 다 쉬운 노래고 익숙한 가락이기 때문에 쉽게 같이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부를 때 주의할 점은 첫 번째 요요요이 하나 있고 중간에 좀 다른 버려진 플라스틱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그냥 말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로 하는 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요. 자기 식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할 때 지금 발표하는 거는 말로 하는 부분인데 그 뒤에 A자 된 거는 신음소리 내는 겁니다. 신음소리를 멋지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빨대가 너무 아파요. 와!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험 소리를 재밌게 하는 게 이 노래의 포인트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불러보면 됩니다. 몸이 아파요. 6월 남았니? 뒤에 공기가 너무너무 아파요. 이처럼 이렇게 이런 환경 노래를 쉽게 그냥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많이 퍼졌으면 좋겠고, 오늘 사실은 한 문대가 큰 소리를 부르고 싶은데 코로나 단계 때문에 제가 그냥 이 맛보기 정도로 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서 좀 모인 사람들하고 다 같이 한번 이런 노래를 같이 큰 소리로 불러보는 그런 기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협동조합은 크든 작든 앞으로도 계속 이 마을의 관심사에 항상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